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방송은 TV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현재의 반도체법 또 대기업과의 관계 재벌 대기업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재벌 대기업과 또는 중견기업과 공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고고TV 개인의 사유 방송입니다.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안 그러시다면은 그냥 접으셔도 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뭐 10 몇 프로, 20 몇 프로 해서 화제라 그래서 제가 OTT로 지난 연말과 연초에 몰아보기를 했어요. OTT 넷플릭스를 통해서. 참고로 고고TV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영화보다 탄탄한 구성이 있고 탄탄한 시대 전개가 되는 드라마를 더 좋아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거 이병헌하고 김태리. 나 김태리 좋아해. 김태리 진짜 연기 잘해요. 이병헌과 김태리의 구한말의 몰락과정을 보면서 한 4번 봤어요. 벌써 OTT를 통해서 4번 봤는데 화제성 있는 그 드라마는 제가 몰아보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저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조악한 드라마가 없더라. 하여튼 우리나라 K 컨텐츠, K 드라마가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과 함께 세계로 많이 수출되며 세계에서 많이 관심을 받죠. 그게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 독특한 정서 때문에 새로운 정서를 지금 세계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이 대부분 보면 기독교 문화 서구,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들이 본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드라마를, 그죠? 중국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따라오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도 보는데, 뭐, 러시아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건 우린 안 들어봤죠. 유감스럽게도.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스토리도 형편없고, 또, 인물의 등장도 대단히 왜곡이 됐고, 또, 출연하는 연기자들이 연기도 형편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줄거리가 뭐예요? 미래에서 온 과거인이죠. 그 송진구가 미래인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과거로 와봤더니 자기가 재벌집 막내 손자가 돼 있더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막내 손자가 그 삼성을 말하는 것이죠. 순양그룹은 삼성을 통해 삼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 무너뜨리는 과정을 2020년 현대 미래에서 온 50년 전으로 가야 정상인데 한 20년 전으로 뿐이 안 왔어요. IMF 전후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2022년에 시대 상황과 사회 구조, 문제점을 갖다가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잘못됐죠. 뭐 드라마에 어차피 픽션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일단은 등장 인물들의 상당한 왜곡이죠. 그 20대, 30대들은 그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진실로 믿을 수가 있죠. 물론 그들도 2030, 40들도 그 시대가 그렇지 않았다는 감은 있고 픽션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보겠지만은 너무나 재벌과 대기업과 정권과 사회를 너무나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JTBC에서 나왔죠. 넷플릭스에서 깔고. 일단은 고고TV 악평을 하는 이유가 연기력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거기. 그 순양회장으로 나오는 진양철 그 배우 이름이 뭐죠? 이성민인가 이상민이죠. 그 친구 하나만 연기가 됐고 나머지 연기력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은 삼성의 이병철이를 끌어들이고 현대의 정주영을 끌어들이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고명딸 여자의 진양철의 셋째 딸 그게 바로 대한항공의 그 땅콩 해양 사건의
그 재벌집 딸을 끌어들여서 구성을 하고 그 송중기가 맡은 막내 아들 역은 정의 사신, 불법과 부정과 횡령과 배임을 갖다가 무찌르는 미래에서 온 기린아로 나오죠. 그 자체 구성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양철이가 이병철이고 그 다음에 대형그룹의 그 회장이 바로 정주영인데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두 기업이 싸우면서 또는 둘이 두 그룹이 정치권에 그래 연출을 되면서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을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양철의 무대가 20몇 년 전이죠. IMF 전후란 말이에요. 송중기가 미래에서 온 시대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박정희도 끌고 오고 전두환도 끌고 오고 그죠? IMF 때 김영삼도 끌고 오고 그렇게 되죠. 현대의 문재인을 끌고 왔다는 거죠. 현재 누구지? 윤석열 정권이 아니죠. 그걸 찍을 당시에 시나리오스. 그런데 너무나 부정적으로 재벌을 다뤘으며, 재벌은 사회 악으로 다뤘고,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기업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슨 짓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대물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사, 대한민국 근대사, 경제사, 선진국사를 아주, 왜곡하고 심각하게 말이죠. 악평을 한 드라마예요. 진양철이가 마지막에 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려고 그랬고, 그게 정치권에서 진양철의 사회에서 협잡에 의해서 정치권에 의해서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재벌 지배구조로 들어가서 재벌 지배구조를 갖다가 송중기 막내 아들이 그거를 갖다가 다 장악한다는 내용인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또한 그 과정에 보면은 모든 사회 시대 상황에 부정적인 것만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방송했다는 거죠. 이건 드라마도 아니고 조악이에요. 조악적이고 아주 형편없는 드라마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나? 지금 이걸 찍는 게 1월 첫째 주니까 1월 5일이니까 야밤에 찍는 거예요. 주말에 한번 방송하려고. 이게 현재 문재인이가 5년, 노무현이가 5년, 그렇죠? 그들이 좌파 정권이 재벌을 부정하고 재벌의 해체를 시행했고 그러다가 실패했고 또 현재 정권이 윤석열이라는 정권이 나와서 재벌을 재벌로 취급하지 않고 대기업으로 취급하고요. 글로벌 대기업으로 취급하면서 법인세 깎아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 연발연시 하도로 나온 게 뭐예요? 반도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재벌이나 또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선단들이 대한민국에서만 옹기종기하면서 지분구조 또는 재벌을 장악하려고 그들 오너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국내가 좁으니까 해외로 나갔다는 것이죠. 해외로 나갈 적에 정부에서 도와준 게 없어요. 그들은 혈혈단신으로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대우, SK는 좀 그래. 대우 같은 경우는 혈혈단신으로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은 금융 지원을 받아서 해외로 가서 대한민국 영토를 넓혔다는 거죠. 그 과정은 하나도 안 나오죠. 그 과정은. 지금 현재로 돌아오면은 송중기가 활동할 당시에 전부 다 지분 구조 가지고 금융지주법인이 어떠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당시에 진양화재, 순양화재가 곧 삼성화재인데 그것만 가지고 다루게 되고 그 중심에 뭐 지배구조도 있지만은 그 지배구조가 삼성물산 순양물산인데 그 지배구조의 핵심이 나중에 퍼지는 게 삼성전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문제는 별로 안 다루고 그냥 지배구조만 하더라. 삼성전자를 갖다가 지배하는 게 삼성그룹을 갖다가 지배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이제 현재로 말하면 삼성물산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대 중심에는 글로벌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아주 악질적으로 재벌의 부정적인 모습은 다르지 말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도체에 의지하게 됐고 반도체가 나라의 미래고 살 길이다는 그런 걸 다뤄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윤석열이 요번에 반도체법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과 대만이 외부에서 강하게 그냥 반도체 특별지원세제 25% 이상 중국은 100% 일본은 돈까지 줘가면서 미국도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립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법 유감에 대해서 국힘이나 추경호가 잘못했다고 3개나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어디서부터 갔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없죠. 땅덩어리 넓어서 내수가 있어요? 없죠. 인재가 있다고요? 대한민국 인재가 있다고요?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 인재와 인재가 없는 나라는 어디 있어? 저기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은 유태인이 세계에서 최고라 그러고 중국 대들은 중하 즉 중국인이 최고라 그러고 인도는 인도가 최고라 그러고 머리 그 나라 국민이 최고라고 일본은 일본 일본이 최고라 그러고 미국은 미국이 최고라 그러는데 한국은 한국이 머리가 최고야. 그 인재라는 것은 말이죠. 그건 국력을 갖다가 성장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기업가 정신과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화된 그 강력한 정부가 그죠? 정권이 대한민국을 개조하려고 그럴 적에 기업가 정신이 결합한 거예요. 현재는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로지 기업가 정신만이 글로벌 선단만이 대한민국을 개척할 수 있고 해외하고 싸울 수가 있죠. 그런 과정을 다뤄줬어야지 진짜 기업 드라마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지분구조 누가 뭐 이걸 차지하느냐 아주 악질적인 것만 달았어. 부정적인 것만.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대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미래인간이 와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스토리를 끌어가면은 사실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사실도 안 달았던 거야. 사실도.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박정희 정신이 나오는 것이고 보수, 시장, 경쟁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현대사를 다루고 기업 현대사를 다룰 때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 노무현 이래 노무현이가 2002년에 당선됐죠. 20년이 지났어요. 그 과정에서 이명박이 있었고 박근혜가 있었죠. 박근혜는 솔직히 정치와 경제, 사회 이런 걸 잘 몰라요. 9년을 우리는 폄훼당하고 9년을 잃어버렸죠. 그럼 남아있는 게 노무현하고 문재인뿐이 안 남았다는 거죠. 제가 2040의 정치 진입을 저도 환영을 하는데 그들은 너무나 세상을 단순 단편 OTT 유튜버 이런 거로 봐요. 동영상으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근데 기성세대고 늙은 고고트배가 보니까 형편없는 드라마였는데 그러면은 현대사를 다룰 적에 현대사적인 시각 또는 과거사적인 시각, 미래사적인 시각을 통과를 하면서 관통하면서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가치 또는 정쟁사, 경쟁사, 기업사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죠. 쉽게 말해 송강호 같은 뭐 변호사라든가 뭐 1987년이라든가 노무현이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것만 행행하는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쫄지 말자. 보수는 2030은 항상 사회에 비판적이어야 되고 그게 과거 인식이라면 80년대 70년대 인식이라면 좌파 인식이 있어야 되고 2030은 지금 사회 문화 저변이 모든 것이 2030이 주도하는 거 맞아요. 6070은 주도하기 힘들어요. 40년이나 변화된 인식 가지고는 주도하기가 힘들다고 언측할 수뿐이 없고 그 다음 50대들은 그래도 6070과 좀 달라요. 제가 봐도 80년대 학번들은
그들은 586이라는 결사체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비록 주사팔 들어왔지만 노력한 애들이니까 따라서 보수가 노무현 이래 20년 동안 형편없이 와야 되고 정체성을 잃고 자존심을 상한 걸 떠나가서 보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응? 기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윤석열이 들어왔는데 과연 윤석열이가 보수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수 정책을 갈 수뿐이 없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문재인 그놈은 이상한 놈이고 노무현 그건 똘끼가 있는 놈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 같은 이제 그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기득세대 그죠? 7, 80년대를 살아온 고고 TV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한번 다뤄보자. 대한민국 건국사는 너무 그건 좌우 이념 갈등이라서 그래요. 대한민국 현대사 또는 대한민국 발전사 이걸 한번 제대로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인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인데 삼성의 이병철이가 뭐 호남 비료인가? 삼성 비료 호남 비료였죠. 뭐 삭가리 밀수 사건 어쩌고 저쩌고 또는 정치 자금 주고 어쩌고 저쩌고 또 정주영이가 그냥 노무현이 청문회에 나가지고 50 청문회에 나와서 재벌 그 군부한테 다 뜯겼다고 노무현한테 실토하고 이런 과정만 자꾸 나오는데 그것만 있겠느냐 이거죠. 그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키고 선진 한국을 갖다가 일으킬 적에 그 기업가 정신과 또는 박정희 정신이 굉장히 웅장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적에는 세계가 존경받는 나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참 제대로 한번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요새는 미디어 시대니까 가상 공간의 시대니까 기껏 나오는 우리가 보수적인 거를 보자. 그러면 국제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가지고는 보수가 아니죠. 단순히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있으니까 기업 발전사, 현대 정치 발전사를 왜곡 없이 한번 어떤 극작가나 감독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